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펼쳤습니다. 미국 법원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관련 이슈가 원전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일단 좀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번 한수원과 이제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소송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아서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이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미국 법원의 소송 각하 결과가 나와줬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 원전 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항소 가능성이 그래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이제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일단 소송 각하로 인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원전주의 동반 상승 속에서 특히 우리 기술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부활에 나설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기술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유럽 등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이제 박차를 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투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을 좀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전도 거기에 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한정 기술이라든지 BHI 등의 관련주들도 이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단기간 이슈로 반짝하고 만다기보다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급등 꼭대기에서의 매수 전략보다는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자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원전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에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유주 역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제 WTI 원유라고 하는데요. 네. 원유 가격이 이제 8월 말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배럴당 10달러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현재는 이제 92달러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배럴당 100달러 유가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님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뭐 국제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감산이겠죠.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최근 감산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7월에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 감산 정책의 시한을 12월 말로 이제 연장을 했고요.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 감산 정책의 시한을 이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유를 소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이제 최근의 경제활동 재개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추세라면은 이제 단기간 유가가 100달러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유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호석유 역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업계 수익성 지표죠. 정제마진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유주 하면 배당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주는 뭐 대표적으로 정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오르면 이미 저렴하게 구매해뒀던 원유 재고 자산에 대한 이익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정유업체의 정제 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승세가 이어져서 이제 예상대로 단기간 100달러 돌파에 이제 가까워지고 실제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유주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에 대한 내용인데 금호석유라든지 S오일이나 이런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금호석유의 경우는 이제 21년에 주당 10,000원의 배당금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당 5,400원의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을 보면은 대부분 좀 반토막 이상이 좀 난 상황이에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도 여기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유가 상승에 따른 설비 투자로 인해서 조선주라든지 뭐 LNG 선박 그리고 기계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기계주 역시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과 정유주까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준 섹터는 아무래도 통신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 속에서 왕년의 5G 대장주죠. KMW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KMW 주가는 2년 이상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떤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통신 관련주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13일 이제 미국 통신업체들이 5 기지국을 이제 25만 개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5G 인프라 투자의 본격화를 좀 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기나긴 하락을 걸었어요. 그랬던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꿈틀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후 이제 나온 소식으로 한미 간 6G 협력 공동 성명문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도에 5G 장비 생산 공장을 추진을 한다는 설이 다시 좀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통신 관련주의 투심을 좀 자극을 하는 재료들이 연일 이어지면서 통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가 이제 글로벌 시장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인 오늘 상한가 간 KMW를 비롯해서요. 네. 에이스테크, 센서뷰, 머큐리 같은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데요. 이제 막 테마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를 좀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크게 나온 급등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접근보다는 눌릴 때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 KMW처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부터 또 추세 전환에 성공한 종목들까지 참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전 흐름을 좀 보면 좋은 게요. 예전에 이제 LTE가 있었고 네.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제 이 시기가 2017년부터 이제 19년까지인데 이때 통신 장비들 주가가 이제 5G가 막 나오기 전부터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간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5G를 넘어서 6G로 가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폭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주들 현재 재무제표 부분 실적을 좀 보게 되면요. 2021년부터 이제 마이너스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실적이 앞서 오른 기대감에 좀 못 미치니까 네. 이제 지속 하락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 종목들은 이제 지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찬유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